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차량은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캐딜락의 리릭 차량입니다. 자, 캐딜락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차를 내놓은 모델이 바로 이 리릭인데요. 캐딜락 전기차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레스틱이 있고요, 리릭이 있습니다. 익자로 끝나는 차들은 거의 다 이제 캐딜락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모델은 캐딜락 전기차 가운데에서도 셀레스틱과 더불어서 양대 전기차로 보시는 리릭이죠. 차급은 한 준대형 차급. 이 차의 전체 길이가 4,995mm, 그러니까는 5m가 조금 안 되는 이런 준대형 차급에 속하죠. 다만 이제 전기차답게 좌우 폭이 넓고 휠 베이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차는 실내에서 있다 보면 이게 진짜 전기차 중에 대형 차급에 속하는구나. 우선 전체적인 쉐입 자체는 약간 쿠페형 SUV를 채택하고 있어요. 측면만 보면 약간 그 외건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루프 라인이나 그 패스트백으로 떨어지는 뒤에 리어부의 라인을 살펴보시면 쿠페형 SUV다라는 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리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이 앞으로 자기들의 어떤 디자인의 정체성을 모두 담아낸, 한마디로 앞으로 나올 캐딜락의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에스컬레이드 스파이샷이 여러 군데서 잡히고 있는데, 이 측면의 이 램프 그리고 이 디자인은 그대로 새로운 에스컬레이드의 얼굴로 확인되고 있어요. 일단은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9구의 그 LED 라이트도 중요하지만 여기 기둥처럼 솟아있는 이 LED 바 타입의 DRL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릴을 전체 채운 측면에 좌우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 이 라인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캐딜락 엠블럼에 불을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화려하죠. GM 계열의 어떤 자동차들이 이 엠블럼에 불을 내는 거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MW도 그 키드니 그릴에다가 이제 라이트를 주고 있긴 한데, GM이 훨씬 앞으로 이제 먼저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캐딜락 리릭도 이렇게 엠블럼에 라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낮고 넓어요. 그래서 본넷의 크기가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옆에서 보면 그렇게 긴 본넷은 아니에요. 그래서 짧고 넓은 그런 측면의 전체적인 프론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시다시피 LG 화학하고 같이 개발한 얼티엄 플랫폼의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얼티엄 플랫폼을 활용한 이 전기차 가운데에서는 우리나라의 첫 선을 보이는 그런 전기차죠. 자, 측면에서 보셔야 될 점들은 전체 길이가 5m가 약간 안 되는 그런 4,995mm의 사이즈이지만 이 휠 베이스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휠 베이스가 일단 3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차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슬릭하게 좀 확 눌러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사이드 실에 이런 방향도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굴곡을 많이 줘서 되게 슬릭하고 날카로운 그런 어떤 속도감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 손잡이 특이하죠? 문 손잡이. 저희 나라는 이렇게 여는 건데 얘는 이렇게 엽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초기에는 이렇게 팝업 형태로 폭 튀어나오면 그걸 이렇게 당기는 형태로 됐었는데, 이게 버전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약간 이것도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손잡이의 핸들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열리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힘의 방향이 이렇게 열 때는 좀 어색했었는데 이거는 좀 편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열리는 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베스트한 거는 그냥 이렇게 여는 거, 그게 최고지만 얘는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측면에 윈도우 런이라고 그러죠. 이 윈도우 런은 약간 여기가 좀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풍절음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캐딜락 리릭의 앞 타이어입니다. 265에 50에 R20. 사실 이 차급의 휠 사이즈라고 하면 그렇게 큰 스펙은 아니에요. 미쉐린 프리머시 올시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눈에 띄는 스펙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스펙이에요. 디자인 자체를 보시면 그렇게 전기차스럽진 않죠. 내연기관차의 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그저 안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프리머시 올시즈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뭔가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타이어도 아니고요. 타이어 자체는 좀 평범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딜락 리릭의 출력은 토크로 따지자면 한 62.2 토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500마력. 500마력이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 덩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출력 가운데서는 뭐
정말 뭐 굉장한 수치죠. 뭐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차의 힘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이 라이팅이 굉장히 익숙하죠. 전체적으로 이번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담겼다. 초기 렌더링부터 양산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캐딜락 리릭의 컨셉트카의 스케치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되게 주목을 했거든요. 그 GM 계열 중에 진짜 개같이 멸망한 SUV가 있는데 아즈텍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즈텍의 그 쿠페형 SUV 느낌이 살짝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신다고 그러면 진짜 자동차 오래 보신 분들인데 저는 아즈텍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뒷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깎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는 와이퍼가 없습니다. 이 와이퍼가 없는 쿠페형 SUV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두툼하게 박혀있다는 사실입니다. 리어 스포일러에서 만들어내는 공기역학적 흐름이 여기에 와이퍼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과격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동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F1 느낌도 살짝 나요. 불이 딱 켜지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뒤에 살펴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낮고 넓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리플렉터에 라이트, 리어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엔지니어보다 디자이너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갔다 라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추측이 아니고 GM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터링으로 600E4, 여기에는 리릭. 아까 말씀드렸죠? 캐딜락의 전기차는 모두 다 요걸로 끝난다. 셀레스틱, 리릭 하는 요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 차에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 차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C필러에 필러도 들어가 있고 라이팅 패널도 들어가 있고 여러 선들이 막 겹치는 복잡한 구조는 사실 디자이너가 자기 목소리를 정말 크게 내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야, 여기는 진짜 선들의 대잔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샤크핀 테일 있죠? 샤크 안테나. 이것도 보통은 저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기 리어 스포일러에 핀 테일까지 더해지면 저것도 의도적으로 저렇게 키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자체를 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짐을 실는다라는 정도로만 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멀티형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적재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넓진 않지만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동이긴 한데 대가리를 털렁털렁한 거예요. 안타까워. 우아하지가 않아. 본넷을 열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특히 미국 차들 V8의 나라 아닙니까? 딱 열었을 때 막 우락부락한 그 엔진이 하나 딱 들어 있어야 이렇게 마음이 좀 푹푹한데, 이 차는 전기차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대신 이렇게 좀 약간 카바로 해가지고 느낌을 낼 수 있는 맛은 냈고요. 제가 이 본넷을 연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소방관 모자가 딱 부착이 돼 있어요. 독특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소방관 모자가 달려 있고 여기를 절단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전기차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끊고 해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일단은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그걸로 믿을 수 없으니 하드웨어적으로 한 번 더 차단하라는 의미로 차단에 대한 표시를 해놓았어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소방관이 자동차를 어떻게 해체하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번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소방관이 차단할 수 있는 선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캐딜락 리릭의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누누이 봤겠지만 이 캐딜락의 실내 공간은 진짜 아메리칸 럭셔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정말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되게 안정감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 표면 처리 있잖아요. 여기나 뭐 이런 점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패턴들 이런 것들을 보면 패턴 자체가 통일감을 전체적으로 쭉 이어간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미국 차답게 크롬들을 정말 과감하게 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시트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히 프리미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진짜 배치를 잘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는 음향도 추가로 배치했어요.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모두 19개의 AKG 사운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시는 분은 들어봤겠지만 굉장히 하이엔드급 스피커거든요. 정말 고급차에 맞는 그런 부품 소재를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그 테슬라 모델이나 뭐 다른 여러 모델들을 봤을 때처럼 하이테크한 느낌은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차는 캐딜락 가운데 유일하게 온스타가 탑재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우드나 뭐 이런 약간 그런 소재보다는 가죽과 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조금 신선한 맛을 내고 있어요. 헤드라이너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잘 배치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냥 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새로워요. 그리고 요 선루프 패널도 유리창도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좁아서 좀 답답하다, 어색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넓고 화려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전기차답게 여기는 이제 공간을 따로 띄워놔서 웬만한 그 손가방이나 지갑 정도는 뭐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냥 툭 던져놔도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너무 우아하게 열린다 여기는. 핸들은 꽤 두툼합니다. 버튼의 배치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느껴집니다. 다만 넓이에 비해서 좀 작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어 레버는 여기 있는데 여기도 그냥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넣은 게 아니라 한 번 더 크롬 소재나 버튼 눌림의 감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툭툭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맛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러면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열리는 게 특이해. 이렇게 열립니다. 2단계가 된다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지 이렇게가 않나요? 아니고 이렇게. 자, 뒷열로 왔어요.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뒷자리도 넓을 거다. 넓습니다. 진짜 넓습니다. 야, 이거는 뭐 헤드룸, 뭐 어깨, 뭐 무릎 공간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넓고요. C-타입 USB 충전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조기도 마련되었고요. 시트백도 단순히 플라스틱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바느질을 엮어서 좀 고급감을 표현한 거 그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포켓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시트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신거리고요. 시트 감촉도 탄탄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응당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 가져가야 될 여러 시트 고급감들은 분명히 이번 캐딜락 리릭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컵홀더가 이제 2개가 배치가 돼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캐딜락 리릭에 대한 이제 아이콘이 딱 설정이 되는데 미국 차들이 보통 이런 아이콘들 되게 좋아합니다. 지프에도 이런 거 보이기도 하고 리릭에 아이코닉한 디자인 스케치를 집어넣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캐딜락 리릭 디자이너들이 이번 리릭에 얼마나 애정을 많이 가졌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증표 같아요.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2022년도에 그때 한국 GM 당시 사장이었었던 로베트 럼펠 사장이 올해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차입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IRA라고 해서 배터리 소재에 대한 시험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출시가 좀 1년 반, 2년 가까이 좀 늦어진 일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차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경쟁차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왔다라는 점들.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프리미엄의 역사를 그대로 앞으로도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프리미엄한 디자인의 역사 그리고 프리미엄 가치 역사를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디자인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이전 세대 캐딜락의 디자인은 엠블럼 떼고 그냥 봤을 때 과연 이 차를 캐딜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캐딜락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행 거리나 그리고 배터리 크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이 차가 처음 나왔었던 2021년도 그 당시의 스펙으로서는 굉장한 스펙이었는데 이미 이 차급의 이 정도 재원을 가지고 있는 차들은 여러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워요. 캐딜락이고 어떤 자동차를 만들 줄 아는 고급 브랜드에서 만든 북미형 럭셔리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감안해 두시고 이 차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캐딜락 리릭은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